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창업자가 알아야 되는 그 법률적인 사항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법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고요. 법률의 제목이나 어떤 개략적인 내용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자료를 알고 싶은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해당 법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또 해당 법률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우선은 뭐 개략적인 법률의 어떤 제목이라도 또 그 법률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개략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학교 정화 구역 내 금지 업종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정 말씀드려서 학교 근처에 할 수 없는 업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학교 정문에서 반경 50m 이내를 절대 정화 구역이라고 하고 또 200m까지는 상대 정화 구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 정화 구역 내에서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교육청 사회체육과에 심의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는 계약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게 좋다. 즉 말씀드려서 이 학교 근처에 절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창업을 할 수 없는 업종들이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학교 정화구역 내 금지 업종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1997년 8월 28일 날 제정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의 어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005년 7월에 또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벤처기업을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한국에서 이제 벤처기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이 벤처의 시대를 열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이 벤처기업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은 초창기는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이 벤처기업 확인 같은 경우는 민간기관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으로 또 확인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들도 많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법률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기업 법인 설립해서 소기업 주식회사인데 이건 아마 창업자들이 또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소기업 법인 설립. 이것은 2001년 6월 30일자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 소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기인이 1명 이상 또 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소기업 법인 설립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제조업이나 광업 또 운수업,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기타 업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즉 말씀드려서 소기업이 되면 발기인이 1명 있어도 되고 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현재 이 소기업에 대한 지정 및 신청은 중소기업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PL법이라고 합니다. Product Liability라고 해서 이 제조물 책임법도 우리 예비 창업자들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인데 2001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이제 커피를 주문하면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줍니다. 과거에는 이제 뚜껑을 덮어주지 않았죠. 뚜껑을 덮어주지 않을 때는 커피가 흘려서 손에 화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바로 이 제조물 책임법 때문에 요즘은 이제 커피를 줄 때 이 뚜껑을 덮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담배 팔 때 보면 담배에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런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커피를 줄 때는 커피에 뚜껑을 덮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를 하는 경우, 상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 간판 및 간판에 대한 법률 조금 말씀드리면, 요즘 간판은 크게 보면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업을 해도 간판도 구청에 뭐 허가를 받는다든지 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법적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간판을 제작할 때도 이 간판을 제작해 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 반드시 그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간판을 제작하고 허가나 이렇게 신고 업무까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간판 제작에 넣어야 되는데, 이 역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를 해보고 간판을 제작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 간판에 대한 인가 또 신고 이 업무가 바로 이 법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창업자가 알아야 되는 법률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제가 여러 동영상에서 이미 창업에 관한 법률들이 그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하면 이 법률적인 사항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 이렇게 자세히 들으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 창업 길라잡이 카페 게시판에 상담을 올리셔도 좋고, 또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또 아니면 그 세무서나 어떤 구청,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면서 이 창업자 스스로가 법률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되면 뭐 과태료를 문다든지 고소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 몰랐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창업자가 알아야 되는 법률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